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게 진짜 민심이다. 이게 바로 진짜 민심이다. 이런데 이거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하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보수 대결집이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이런 데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얼미터나 이제 갤럽 이런 데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안 해요. 리얼미터나 이제 갤럽은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하고 정당 지지율만 조사하는데, 그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만 봐도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틀려요. 리얼미터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3주째 계속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어요. 계엄하고 이제 첫째 주에 26.2, 그리고 이제 한 주 뒤에 26.7, 그리고 이제 이번에 29.7까지 30%에 육박하고, 리얼미터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조사를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펜앤마이크, 아주 우리 우파 쪽에 그냥 유튜브를 하기에는 이제 방송국입니다, 실제. 저도 펜앤마이크에 여러 번 이게 방송을 했지만, 유튜브는 유튜브인데 방송국으로 이제 언론사로 등록이 된 이런 이제 대형 유튜브입니다. 펜앤마이크. 여기에서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이제 많이 여론조사하죠. 요즘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검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선관위나 이렇게 언론에 공표하거나 등록되는 거는 워낙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도 이제 거의 믿으면 될 겁니다. 요즘은 옛날에 명태균 씨처럼 이게 조작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 공정 또 추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와, 이게 계엄 전보다 높아요. 31.5%, 31.5%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다. 31.5%. 계엄 전보다 더 결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32.8, 그러니까 41대 33, 이게 한 8% 정도 차이 나죠. 이게 저는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좌파 언론들, 선전선동하는 온갖 좌파 유튜브 언론들이 그렇게 날마다 온갖 가짜뉴스 별의별 거로 계속 대통령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왜 이럴까요? 야, 이걸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좌파 언론 환경, 그 다음에 공수처나 검찰, 경찰이 또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누워가지고 미리 눕는 풀처럼 무리한 수사, 또는 이제 헌재의 말도 안 되는 졸속 재판, 이런 데 수많은 좌파들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오르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요, 크게 이제 저는 4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더 이제 결집하면서 급상승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4가지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때 지금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울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탄핵 우리 어이없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역사상 이게 가장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이 그때 이거 촛불 쿠데타에서 가짜뉴스로 탄핵됐은 그러게 지금이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하나하나게 진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때 그 가짜 촛불 선동 세력한테 쏘갔구나. 이런 데 이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은 쏘갔지만 두 번 쏘면 이게 내가 바보지. 다시 안 쏘는다. 이런 데 이거 저는 학습 효과 이게 있으니까 그때하고 이게 다르다. 이게 제가 분석하는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근데 이거 언론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근데 그 10년 정도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진짜 이게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근데 이거 탄핵 정도만 반대를 했고요. 솔직히 대통령 그렇게 세게 방어를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방송 경험도 짧고 그리고 이게 워낙 그때는 진짜 광란의 칼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뭐 최서원 씨는 악마의 악마 최순실이라고 불러 최순실이라고 그때는 이게 정상적인 방송이 아니고 모든 게 종편은 4명이 다 좌파 패널이에요. 4명이. 그리고 이게 방송해봤자 몇 개 없었어요. 그때 아마 이게 유튜브가 처음 나온 게 정규제 그 있잖아요. 그때 이제 펜 마이크 인수 넘기기 전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박 대통령이 정규제 주필하고 그때 대담했잖아요. 나머지는 이게 전부 완전히 언론이 별로 없어가 전부 좌파 일색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우리가 쏘가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탄핵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부터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인데 광주 방송입니다. 그것도 전라도에서 라디오 전국 유튜브 하죠. 광주 방송에 아주 제가 건자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게 뭐 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재명이 빨리 이게 대통령 돼도 이게 재판하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제부터. 근데 뭐 저만 있나요? 우리 물론 이게 약간 대통령 공격하는 게 참칭 보수 패널도 있긴 있어요. 아직 참칭 보수 패널 있어. 자기는 보수래.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게 보수래. 보수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공개하고 이재명도 공개하고 다 해야지 보수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안 그런 게 진짜 보수 패널도 많거든요. 제대로 이게 싸우고요. 방송국에서도. 근데 무엇보다 이제 유튜브 힘이 세죠. 벌써요. 오늘 이게 또 대통령 관저에 간다고 촛불 난동 세력들이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그거 다 불법 집회거든요. 100m 이내. 난리 치는 데예요. 지금 이게 옛날부터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요. 정강훈 목사님이나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 그 다음에 우리 후배지만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홍철기, 이분이 박완석, 정의구현, 옛날에 한동훈 빨다가 워낙에 한바한테 시달리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 동생들, 정의구현, 박완석, 이런 데 수많은 유튜버들이 관자배 딱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그대로 이게 좌파를 막아낸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언론 환경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우리 자유파 또 국민들이 십실반 후원해주고 도와주니 더 열심히 또 가열차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요. 싸움도 이게 군자금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 없지만 저야 뭐 방송국에서 하니까. 근데 또 그런 현장에 뛰는 분들에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좌파들이 옛날처럼 이게 일방적으로 뭐 관제 둘러싸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저번에 트랙터도 박살내버렸잖아요. 트랙터도. 이렇게 발로 뛰는 행동하는 유튜브들이 중계를 하면서 제대로 이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언론 환경이 두 번째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이재명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 때문에 이게 큽니다. 왜? 제가 옛날에도 그랬죠. 더러운 손으로는 탄핵 못한다.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이게 더러운 손으로는 탄핵 못한다. 어느 한쪽을 이게 탄핵하고 뭐 공격하려면 자기 손이 깨끗해야지. 자기는 더 더러운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재명이 잘못이 100배 1000배 김만배처럼 만배 많잖아. 만배. 이재명이 잘못이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탄핵을 해. 조국이 구속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건재한 겁니다. 아니 이재명이 보다야 뭘 해도 윤 대통령이 낫지 않나. 전부 이런 여론이잖아. 이재명이 보다는. 이게 저는 세 번째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과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가 결국 5% 가버렸잖아요. 안타깝죠. 그때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사과하는 거 봤어요?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사과하는 거 봤느냐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당하게 맞서 나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런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니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도 그럼 이렇게 윤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뭉쳐 싸워보자. 대통령이 죽기를 가고 싸우는데 우리가 뭐 겁나냐. 이게 결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30%를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논리 이러면 이게 더 저는 꾸준히 올라갈 거로 봐요. 올라갈 거로 봐요. 이제 완전히 제2의 건국전쟁이거든요. 이제 좌파와 우리 자유파 간의 전면전이라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완전히 중국, 북한에 종속된 이런 게 좌파 전체주의 국가로 갈 거냐. 개딸 전체주의. 아니면 한미일과 국제공제하는 이런 데 그 가치외교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로 갈 거냐. 이 갈림길의 체제전쟁이거든. 이렇게 됐다면 지금 싸움이. 이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그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급상승하면서 자유파가 총결집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공정해서 31.5% 수치가 보이잖아요. 그 뭐냐. 제가 근데 뭐 어설픈 제 개인 분석이지만 제가 뭐 이게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 평론 저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 이제 정당 대선 때마다 기획팀이나 저 일 많이 했어요. 출마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네 가지로 첫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아픔 학습 효과가 있다. 학습 효과. 두 번째, 유튜브나 언론 환경이 변했다. 세 번째, 바로 그 이재명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암적 존재의 빌런 악당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저쪽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한 태도 끝까지 맞싸우겠다. 이게 저는 자유파 대결집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분석합니다.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중에 옛날에 그 사서 삼경 우리 사서 삼경 있잖아요. 뭐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을 이게 주역이라 하거든요. 시경.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옛날에 시 중에서 좀 이게 의미 있는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공자님이 편찬한 거예요. 시경. 그 다음에 그 서경. 그 다음에 역경, 주역인데요. 사서 삼경 할 때. 거기에 그 서경에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도 있어요. 논어, 명자, 뭐 대학 할 때 사서. 거기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대학에도 나오고 서경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천심. 천심인 민심은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항상 민심인 천심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뭔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선한 정치를 펴면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반해서 악한 정치를 하면 민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는 완전히 민심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게 대통령도 아닌 놈이 참칭 대통령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 민심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 서서히 민심을 모아가고 있어요. 얻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번에 뼈저린 저희가 자성도 필요합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반성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그 큰 방향은 옳았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큰 방향이 이재명보다 옳았다고 봅니다. 이대로요. 이대로 가면 저는 우리가 다시 민심,
천심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수치가 벌써 자유파의 대결집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면요. 우리 총 결집에서 반드시 이 난국을 돌파해서 오히려 이제 그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돼.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화려하게 컴백하면서 이제 그때 되면 또 대통령도 많은 걸 이렇게 또 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이나 반국가 세력을 싹 쓸어버리는 이런 이제 그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